자, 12월 17일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경마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예상을 하기도 상당히 좀 미안할 때도 있는데 뭐 경마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최근의 경마를 보면 정말 그 예상 외의 마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상 외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생각보다 배당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마 선정 그리고 당일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상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7일 이제 그랑프리가 있는 날인데 뭐 과거에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 하는 날 그러면 상당히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대상 경주 있는 날이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는 한데 저는 인기마 중에서 조금 약하게 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목병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구루퍼, 2번마 벌교차덜, 5번마 안양쓰나미, 8번마 파이널고, 9번마 장비대운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이제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좀 인기를 끌 마필입니다. 자, 1번마 구루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고요. 일단은 뭐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1번 게이트를 차지했다라는 거. 이마필이 데뷔전에서는 선행승부를 했고요. 직전 경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데뷔전 편성과 두 번째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데뷔전 편성이 저는 더 세다고 봅니다. 뭐 직전 경주가 마구마가 우승을 하고 뱀프가 2착을 차지한 경주인데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고 4착을 한 마필도 또 투아렉 라인이기 때문에 그루퍼가 직전 경주는 너무 좀 아쉬운 승부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 그루퍼라는 마필의 능력이 과연 있는 마필인가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자, 일단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습니다. 이렇다면 선행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루퍼라는 마필의 진정한 능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마 벌교차돌이 직전 데뷔전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졸전을 펼쳤는데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빨랐습니다. 앞선이 상당히 두터웠던 경주에서 8번 게이트에서 이 이혁 기수가 이 벌교차도를 가지고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로 하면서 좀 마필이 좀 제어가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게 언캡처드의 자마입니다. 분명히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선취입이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전 데뷔전의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저는 보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이 2번마 벌교차돌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안양쓰나미는 제가 봤을 땐 좀 밋밋하죠. 마필이 좀 앞선 전개를 하기는 하는데 순발력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뭐 뒷심이 좋냐 그러면 뭐 뒷심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 5번마 안양쓰나미는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좀 뒤로 돌리는 마필이고요. 8번마 파이널고가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좀 발주가 문제죠. 신마 경주에서 신마 경주는 아무래도 단거리 경주들이기 때문에 발주가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최대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뭐 승군을 해서 장거리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번 경주 편성이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파이널고도 어느 정도 인기는 좀 끌겠지만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구번마 장비대우는 이제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주행 심사 모습도 괜찮았고,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좀, 이번 경주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수가, 문세영 기수에서 지금 장추열 기수가 지금 데뷔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뭐 장추열 기수, 문세영 기수보다는 조금 뭐 못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 서울 경마장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수고요.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데뷔전을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뛰는 모습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실전과 이 주행 심사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뛰는 모습은 한번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5마필 중에서 저는 이 1번마 그루퍼, 2번마 벌교차돌, 9번마 장비대운 이 세 마필 정도에 좀 믿음이 가고 있고요.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드림카드입니다. 자, 직전 데뷔전에서 발주가 안 됐죠. 발주가 안 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막판 탄력으로 치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일단 500km대의 좀 마체형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그리고 올드 패션드의 자마입니다. 데뷔가 많이 늦은 거죠. 11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3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세로 넘어갈 때 벌써 3전째가 들어가 버리는 3전째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마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비가 좀 늦어져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뭐 갖고 있는 능력이 아주 특출나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좀 낼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개를요. 1번 그루퍼와 2번 벌교차돌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고 3번 드림카드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렇게 안게이트 번호 쪽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여기에 데뷔전을 치르는 9번마 장비대운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벌교차돌, 1번마 그루퍼, 3번마 드림카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장비대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가 시작이 되면 선행을 가는 마필은 있겠죠. 있는데 아주 발빠른 순발력으로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선행만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주의 흐름이 빠른 편성 속에서 고전을 했던 어느 정도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도 말했던 선행 강자가 없다.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이 8번맛 퍼펙트 티아라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이 선의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주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느린 흐름에서 최근에 빠른 경주 흐름에서 고전을 했었던 마필들도 한 번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마 자이언트 보스, 6번마 블러드 마운틴, 7번마 한강차르, 8번마 퍼펙트 티아라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자, 이 8번마 퍼펙트 티아라 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요. 이 퍼펙트 티아라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안토니오 기수가 놓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 퍼펙트 티아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 뭐 9번마 히어로 챔프나 10번마 한평 파이터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도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티아라가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선행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5번마 자이언트 포스 2세 앞말입니다. 머스킨 매니저마죠.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글쎄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는 타는 기수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자, 데뷔전에서는 앞선에 붙여봤는데 버티지를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늑발 아닌 늑발을 하고 막판 탄력을 보였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체구도 상당히 좀 당당한 체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날 그럴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6번마 블러드 마운틴도 역시 2세 수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아직 남아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블러드 마운틴이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도 역시 이렇다 할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블러드 마운틴이 싸웠던 경주들이 선행 강편성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갈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펙트 티아라가 경주를 주도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역 기수가 어제 경주에서 이제 낙마를 하면서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과연 기승을 할까 안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의 경마는요, 기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경마가 뭐 마칠 인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기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자, 7번마 한강차르, 상당히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초반에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가면, 그러니까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의권의 자리만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외곽에,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앞선에서 붙여가게 되면, 가능성을 갖고 가게 되면 힘을 좀 내는 마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뭐 1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 이 점이 상당히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 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300m 선행마가 유리하고 경주 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제 토요 경주에서도 보셨다시피 선행마가 주구장창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행마 바로 뒤 선의권 꽃자리에 바짝 붙여서 힘 한 배 하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막판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마필이 능력마든 복병마든 그 포지션을 잡고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번마 한강차르가 저는 그 포지션을 잡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퍼펙트 티아라, 5번마 자이언트 포스, 6번마 블러드 마운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한강차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승군전을 갖는 이세마와 형군에서 능력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조금 더 앞설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형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이 유리할 것이냐,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세마, 그 승분연을 갖는 상승세의 이세마들의 질주 습성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마필의 능력보다는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 2번마 스파크 썬더, 4번마 브라이트 한센, 9번마 엑셀런트 마타, 10번마 히트 플라이. 이 네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겠죠. 다만 토요일 날 기수 변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기수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마필은 다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이 이번마 스파크 썬더가 데뷔전에서 앞선을 못 나갔죠. 근데 뒷심 있는 모습은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을 나가고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역시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노릴 마필이고요. 자, 브라이트 한센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앞선 전개 후에 막판 걸음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는 한 번쯤은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충분히 형군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마 엑셀런트 마타는 제가 평가를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0번마 히트 플라이, 이 마필 직전 외곽의 불리함이 있었죠. 외곽의 불리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에 나오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는데, 자, 또 외곽입니다. 또 외곽에 이번에는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9번마 엑셀런트 마타도 있고요. 스파크 썬더나 브라이트 한센도 상당히 앞선이 좀 빠른 마필. 여기에 형군에서도 순발력 하면 빠지지 않는 5번마 런던 퀸이 있습니다.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앞선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런던 퀸이 저는 입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런던 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는 2세 마필들이 승군전에서 선행 위주로 경주를 전개해야 되는데, 그 선행의 전개를 흐트릴 마필이 하나가 또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신마들 믿을 수 있느냐,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 그러니까 형군에 있는 나머지 마필들이 크게 어떤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 정체기에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마들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위대한 한마입니다. 17전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세 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형군의 중위권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여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순발력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아니면 의도적으로 각지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뒷심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막 뭉쳐서 막 경합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위대한 한마가 할 수 있으면,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로서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일단 마번을 정할게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파크 썬더, 4번마 브라이트 한센, 1번마 위대한 한마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당일 현장 주로 상태 또는 마필 상태를 보겠지만 2번과 4번의 단방을 좀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복병으로 노는 마필이 9번마 엑셀런트 마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순발력 자체가 막 좋다기보다는요, 밀고 나오면서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마지막 직선주로 결승주로 한 200m 정도 남겨놓고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근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전개가 꼬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내측으로 좀 사행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마지막에 불안정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티지를 못하고 아쉬운 3착을 계속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를 봤을 때 글쎄요, 조교를 좀 약하게 할 때는 마필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좀 강하게 스포 조교를 할 때 그러니까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9번마 엑셀런트 마타는 현장 체크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이 마필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그럼 충마입니다. 이 마필은. 그런데 마필이 아직까지 좀 꼬장기가 있더라. 그러면 완전히 빼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던 마필인데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 믿음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9번마 엑셀런트 마타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좀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정 구도가 될 가망이 높고요. 역시 상승세의 2세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간단히 전개를 보면 이 3번마 레전드선, 4번마 히어라이엠, 그리고 5번마 하이파크 이 세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좀 할 가망이 높은데, 자, 일단 이 3번마 레전드선 직전 농협회장배에 나왔었죠. 역시 상대가 원체 강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지금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KT 2점을 안았고 4번마 히어라이엠은 솔직히 뭐 최강자와의 경험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따라가는 전개까지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주로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노릴 가망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마 레전드선과 경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전개가 만약에 되면 레전드선의 전개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죠. 자, 5번마 하이파크는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벌써 17전을 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걸음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개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선이 상당히 강한 전개가 될 거고 6번마 정문파파고가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일 가망이 있고, 그러면 앞선이 막 혼전 구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 제일 유리한 마필은 제가 봤을 땐 1번마 드론킬러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직전 승군전에서 프루칸 기수가 기승하고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자, 이때 나이스 태양, 달맞이 이런 마필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나이스 태양은 어제 경주에서 국산마 4군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드론 킬러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고 끈끈함을 좀 갖고 뛰는 마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이 앞선이 만약에 휘감고 나가는 전개가 됐을 때 이 1번 게이트가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주로로 봤을 때 선입권의 꽃자리만 꾹 참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갈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서두르는 전개를 안 하면 직선 주로에서 길은 열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개로는 드론킬러가 제일 좋다. 그러면 결국은 3번마 레전드성과 4번마 히어라이엠의 선행 경합에 1번마 드론킬러가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는 그런 승부로 끝날 가망이 높다. 그래서 인기마 선전 구도입니다. 다만 여기에 저는 복병을 한 마리 좀 보고 싶은데,
물론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앞선에서 전개할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11번 마 한강 파워. 자, 이 마필 1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산마 5군에 승군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기본적인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한강파워 입장에서는 뭐 복병 정도로 분류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인기마로서 견제를 하면서 가는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직선주로 해서 외곽에서 이 11번 마가 자기만의 걸음으로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드림스카이인데 저는 드림스카이는 직전 경주가 최선의 전개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11번마 한강 파워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한강 파워가 지금 발주연습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인기마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오히려 선행마들이 조금 어려운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좋은 1번마 드론킬러, 그리고 막판 날라올 수 있는 11번마 한강파워, 그리고 앞선에서 버텨볼 4번마 히어라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거고요. 복병으로 3번마 레전드선, 과연 초반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좀 가능성 있는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맥이 빠졌습니다. 이 3번만 블랙모션,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블랙모션 직전 경주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상위군까지 충분히 간다. 물론 지금도 4군까지 올라온 마필이지만 최상위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출주 취소가 됐죠, 산통으로. 저는 이마피를 축으로 놓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모션의 전개를 중심으로 전체 전개를 생각했었는데 이 블랙모션이 딱 빠져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이 빠지는 경주가 됐고 결국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인기마들이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 근데 그 마필들의 능력이 조금은 더 앞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제 블랙모션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주 조건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유리해진 마필이 2번마 마이센터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 자, 이번 경주에 뭐 8번마 음파 챔피언이나 11번마 은혜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니까 레이팅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이팅이 낮은 2번마 마이센터가 감량의 이점을 하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 마이센터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 거기에 직전에 7번 게이트였는데 이제 2번 게이트거든요. 선행을 가기에 조금은 더 유리해진 주로입니다. 근데 물론 이번 경주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이센터 입장에서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장추열 기수가 초반에 그냥 기를 쓰고 선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을 가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야지 솔직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쓴다? 그거는 저는 마이센터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죠. 이 5번마 마이티센.
물론 국산마 4군 승군해서 좀 적응기를 좀 거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의 마필들을 어깨 짚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티센의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마필에 만약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역기수가 기승할지 안 할지는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역기수가 기승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 마이티센은 전개로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의 문제가 뭐냐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8번마 음파 챔피언하고 1번마 밀리언 파티입니다.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버티기도 가능한 마필들이죠. 근데 둘 다 믿음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8번마 음파 챔피언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기습선행을 나가서 버텼던 마필이에요.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상당히 발빠른 순발력으로 뛰어나갔던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견제 없는 선행을 갔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 경주가 조금 글쎄요, 조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했던 경주입니다. 하여간에 자, 이 음파 챔피언이 이때 그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가기는 갈 겁니다. 어쨌든 앞선을 가기는 갈 건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밀리언 파티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선 너무 선행 강자들과 만나버렸죠. 그리고 7월 23일 경주가 이 밀리언 파티가 인기 1위 마피였는데 외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3명 나래를 마지막까지 잡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밀리언 파티가 능력이 있는 마필이냐? 자, 직전 경주는 어찌됐든 이 밀리언 파티 입장에서는 승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휴양 복귀전이 승군전이 돼버린, 승군전은 아니죠.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선행 강자가 엄청 많았던 경주. 그러니까 밀리언 파티 입장에서는 이제 휴양에서 회복을 하고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있는 경주, 거기에 2.5km의 감량 2점, 송재철 기수 기승, 이러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편안한 선행이 제가 보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음파 챔피언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음파 마운틴이라는 마필도 있죠. 이 마필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조제로 기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타트 능력에서는 서승훈 기수가 조금 더 앞서 있겠죠. 그러면 6번 선행, 8번 선행, 1번 선행, 근데 이 선행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구도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블랙모션을 강하게 봤던 거죠. 근데 블랙모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들을 다 5번마 마이티센이 넘어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번마 마이센터의 포지션이 어디냐? 저는 2번마 마이센터가 이 마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안게이트 쪽에서 꽃자리 차지하고 그냥 선입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번하고 5번의 조합을 상당히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3번마 블랙모션이 빠졌다라는 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빠졌을 때 뭐 무슨 관계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필이 압박을 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행마들이 걸음이 무뎌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뻗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이 빠지고 안 빠지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마를 하시다 보면 이제 출발선에서 마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출발선에서 마필이 취소가 되면 배팅 다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필 하나 빠짐으로써 전개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필이 또 만약에 인기마고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마필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전체적인 전개 추리가 싹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막곤 다시 파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시켜 버리죠. 이게 저는 상당히 불만이긴 한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맞는데 각각의 약점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주 조건이 좋아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번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마이티센, 2번마 마이센타, 그리고 1번마 밀리언 파티, 복병마로 8번마 음파 챔피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혼종구도입니다. 혼종구도이기는 한데 좀 인기마들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은 하겠지만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의해서 그 능력 차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2번마 나노마신입니다. 자, 저는 이 마필이 전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입상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나노마신이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만 놓고 보면 뭐 솔직히 이렇다 할 마필은 아니죠. 또한 3번의 경주, 데뷔 이후 3번의 경주가 다 바닥권이었습니다. 외곽에서 바닥권이었어요.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말이지만 원체 강자들과 싸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11월 12일 경주에서 이 나노마신이 선행을 가고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1400을요. 이때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 강풍마예요. 근데 제가 이날 경주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나노마신이 이 경주를 뛰기 전까지 계속 바닥권이에요. 물론 좀 강편성에 싸웠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근데 강품마라는 말도 있고 그때까지 호크 프린스도 괜찮은 전적을 보이고 있었고, 근데 나노마신이 갑자기 인기 1위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행을 나가서 버텼어요. 자, 그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나노마신이 이때 이 강풍마랑 뛰면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바깥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400 마지막 부분에서 힘이 조금 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더 뛸 마필입니다.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고. 자, 뭐 주행심사 재검을 받은 이 주행심사에서는 뭐 크게 뭐 하는 모습은 뭐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현장 체크는 해야 됩니다. 현장 체크는 꼭 하셔야 되는데, 이 현장 체크,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나노마신을 추천을 할 겁니다. 추천을 할 건데, 현장에 따라서는 재배가 될 수도 있는 인기마이지만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현재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 저는 나노마신의 발전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나노마신이 선행을 간다, 이걸 놓고 나머지 마필들의 기준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만 나노마신이 선행을 간다라는 가정하에 이번 경주의 이제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인기마가 1번마 마이티탭, 2번마 나노머신, 3번마 벌교태양, 그리고 6번마 구대피, 7번마 원더풀 퍼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마이티탭, 기복마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에요. 그러니까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는데 감량 2점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장점은 또 갖고 있습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초반에 앞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 나노마신이 만약에 상당히 빠르게 앞선을 끌고 나가면 마이티탭은 제프레 꺾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나노마신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만약에 하고 간다면 마이티탭이 게이트의 2점으로 선위권 차지한 후에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벌교태양은 아마 이 나노마신과 함께 선행 경합을 할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 경합을 했을 때
막판에 근성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마신이 선행을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3번마 벌교태양은 저는 좀 약하게 본다. 자, 이게 나노마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필들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마 구대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세수 말입니다.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그 준우승을 했던 게 8월달 경주인데 그때 드리마일, 또 엔딩파이어, 마이티짱 이런 마필들과 경합을 했던 마필입니다. 2착을 차지했었고요. 근데 그 다음 경주가 좀 아쉬웠고 또 그 다음 경주도 또 아쉬웠습니다. 일단 클럽티한테 졌죠. 자, 구대피가 지금 이번 경주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뭐 들어오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마필이 왜 인기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갖고는 있는데 내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문세영이라는 이 이름값에 너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내일 구대피가 들어온다 또는 내일 현장 상황에서 구대피가 너무 좋아 보이면 뭐 베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조교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마필입니다. 자, 7번마 원더풀 퍼지가 이제 4세, 내년이면 이제 5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병치레도 많았고 지금까지 6점뿐이 안 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핏 보면 그냥 신마처럼 보입니다. 신마처럼 보이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는데 자, 이 마필이 4군에 들어와서 지금 슬슬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번 나노와신이 선행을 그러니까 전체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3번 벌교태양이나 1번 마이티탭, 4번 아르코탑 뭐 그리고 5번 울트라 드래곤 이런 마필들까지도 앞선에 막 붙여뛰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막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질 경주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서 차분하게 참고 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이 7번마 원더풀 퍼지가 전개로서는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는 생각 갖고 가야 됩니다. 다만 초반에 너무 거리를 벌려놓게 되면 마지막에 쫓아올 수가 없죠. 지금 주로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만 붙여갈 수 있다면 전개로서는 저는 7번마 원더풀 퍼지가 가장 좋아 보이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인기권에서는 좀 멀어진 마필이죠. 11번마 대응 클래스입니다. 강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13번을 나와서 2착만 5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마필이 뛴 모습을 보면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 직선주로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승군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운 마필들 편성은 강해졌습니다. 근데 승군전이기 때문에 4.5의 감량 2점. 자, 문정균 기수 지난주에 여세를 지난주에 그 좋은 모습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수고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가 상당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에 갈 수 있는 나노마신이 선행을 가도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1번마 마이티탭이 선의권 따라붙는 전개 그리고 막판 7번마 원더풀 퍼지와 11번마 대응 클래스가 뒤에서 추입으로 날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나노마신 7번마 원더풀 퍼지 1번마 마이티탭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대응 클래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싫어하는 유형의 편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기마가 결코 능력만은 아닌 경주입니다. 그러면 복병마가 선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런 마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기마를 추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번 경주는 그렇게 배팅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4번마 영영삭스, 6번마 대사리,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걸로 보이는데, 자, 이 영영삭스는 제가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단거리 한 1400 정도까지, 1400 이제 중거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정도 거리까지는 영영삭스는 어느 편성에 내놔도 인기마입니다. 근데 저는 장거리에서는 좀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혼합 상군, 승군을 해서 두 번의 경주가 조금 바닥권 쪽이었는데 상당히 상대는 강했습니다. 상대는 강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은 있는데 과연 1800m 코너 4개짜리를 돌아야 되는 경주 거리에서 이 영영삭스가 통할 수 있는 걸음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필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자, 6번마 대사리. 자, 이 마필은 데뷔 초에 상당히 좀 그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이에요.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인데 침체기, 다시 말하면 컨디션 저하 기간을 너무 오래 보냈습니다. 너무 오래 보내다가 이제 11월 달, 11월 4일 경주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더니만 11월 26일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버텨냈습니다. 그것도 1800m를 버텨냈기 때문에. 근데 이때의 경주가 편성이 강했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살이라는 마필이 과연 능력 마냐를 검증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회복이 됐느냐를.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이 약합니다. 자, 믿음 없는 두 마필이 최저 배당. 이 마필 아니면 추천할 마필도 솔직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5번마 원더풀 데블, 뭐 7번마 만세, 10번마 금세다.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4번마 영영삭스와 6번마 대사리 여기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뿐이 볼 수는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 배팅하기는 어렵죠. 왜? 배당의 메리트가 있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편성의 경주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런 편성의 경주가 하루에 한두 경주는 꼭 있습니다. 네, 꼭 있는데 저 배당이 통할 수도 있고 엉뚱한 말이 들어와서 막 고배당이 나오기도 하죠.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4번마 영영삭스와 6번마 대사리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보고 있는데 당일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배당이 형성이 되면 솔직히 이 단방을 가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복병마 두 마필 9번마 일단 카우보이킹 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해요. 이 마필이 잊혀졌다가 느닷없이 한번 입상하고 잊혀졌다가 느닷없이 한번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갖고 오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앞선 전개도 되지만 선입권 딱 달라붙어서 뒤에서 날라오는 그림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또 하나는 좀 엉뚱하게도 이 2번마 루미너스 퀸입니다. 어쨌든 강자 틈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전적은 뭐 그렇게까지 볼 전적은 아니지만 막판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루미너스 퀸이 아마 이번 경주 인기도에선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없는 전개가 가능하죠. 그러면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쪽에 딱 달라붙어서 펜스와 붙여서 최적의 경주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 직선 유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좀 무뎌질 때 마지막 한 발을 쓴다면 전개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4번 영영삭스와 6번 대사리 이 두 마필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이 두 마필이 좀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 전개에 의해서 이 두 마필 아성을 깰 수 있는 근성 있는 9번마 카보이킹과 2번마 루미너스 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배팅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고요. 1년 경마장의 하이라이트죠.
그랑프리 대상 경주입니다. 전체 16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2300m 최장거리에서 진행을 하는 경주입니다. 최근에 물론 뭐 코로나도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그랑프리 경주를 보면 과거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 그랑프리 경주와 지금의 그랑프리 경주의 관심도를 비교를 해보면 요즘 경기는 좀 맥빠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기 있는 말 능력마들이 다 단거리 위주 경주를 많이 뛰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물론 뭐 최강마들이 항상 존재는 했는데 그 최강마를 위협하는 마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결론은 좀 인기맛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랑프리 경주는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막 싸움들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그랑프리 뭐 대상 경주가 다 그렇고요. 그랑프리 경주가 저는 참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10번마 행보광자가 이제 그랑프리 우승마였죠. 근데 이때 이 행보광자가 그랑프리 우승을 하는 거를 보고 이건 참 마필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행보광자가 마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최강 경주를 겨루는 그 정도의 마필이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번 경주 결국은 위너스맨이 버텨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것이냐 뭐 이게 관점인 경주죠. 근데 거의 위너스맨이 뭐 우승을 할 것이다. 이쪽으로 거의 분위기는 모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최근에 대상 경주의 흐름을 보면 이 서울하고 부산 마필을 비교를 하면 뭐 부산 마필이 원사이드하게 지금 앞서 있죠. 저는 지난주였죠. 브리더스 컵, 루키, 퀸 둘 다 서울 마필들을 상당히 강하게 봤는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부산 마필이 더 세구나. 이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랑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부산 마필이 2번마 위너스맨, 5번마 판타스틱맨, 11번마 갤럭시로드, 13번마 투혼의 반석, 그리고 7번마가 있죠. 7번마 글로벌 히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16번마 석세스 마초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산 마필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행보광자가 어느 정도 좀 도전장을 내밀 겁니다.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이 전개가 나오게 되면 행보광자가 4착, 5착 정도 하면 저는 잘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위너스맨, 7번마 글로벌 히트, 13번마 투혼의 반석, 여기 한 마리 더 보자면 뭐 16번마 석세스 마초, 이 정도 선 부산 마필들의 잔치가 될 가망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3세 마필이죠. 이 글로벌 히트가 과연 위너스맨이나 투혼의 반석을 넘어설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가 관심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그냥 구경하십시오. 솔직히 뭐 배팅하기도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결국 저는 이 부산 마필 4마리, 이 4마필의 승부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정구도입니다. 인기마 선정구도인데 과연 어느 마필을 축마로 놓느냐에 따라서 환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IM짱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이마필의 전개 스타일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저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M짱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마 IM짱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아침동자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뜨거운 맛을 봤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선행을 가고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이 1600m 경주거리에서요. 근데 1600m 경주거리 8번 게이트 상당히 좀 불리한 게이트였죠. 그러니까 막판에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아마 이 4번마 아침 동작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승부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마필의 기본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필은 1번마 블랙 초콜릿입니다. 최근 두 경주가 영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 블랙 초콜릿이 여기가 한계인가 뭐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블랙 초콜릿이라는 마필이 좀 휴양을 하고 나왔던 마필이고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초반에 좀 무리하지 않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분명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기마인 1번마 블랙 초콜릿, 2번마 IM짱, 4번마 아침 농자. 기본적으로는 이 세 마필의 3파전 구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 마필이죠. 이 6번마 문학스톰.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1400m 경주에서 이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죠.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기대치도 있었던 마필인데 좀 들쭉날쭉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뭐 최선의 전개였다라고 보는데 이때 SI 코코가 이제 압도적 인기 1위였는데 무너졌던 경주거든요. 근데 SI 코코가 이 3군에 와서 여기가 한계치를 좀 느끼고 있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만 문학스톰이 SI 코코를 이겼다라고 해서 과연 문학스톰을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 세 마필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 문학스톰이 좀 밀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써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0번마 더리퍼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 인기마 세 마필을 자력으로 이 더리퍼가 넘어서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딱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박현우 기수입니다. 박현우 기수가 솔직히 어떤 뭐 마필을 제어하고 계산을 해서 마필을 이렇게 몰아야지 하고 이런 능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냥 더리퍼를 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외곽에서 그냥 무조건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더리퍼라는 마필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리퍼는요. 초반에 앞에 붙어 있으면 마지막 힘을 내는 마필이고요. 초반에 뒷선에 있으면 힘이 안 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IM짱이나 아침 동자, 문학스톰이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끌고 나가고 1번마 블랙 초콜릿이 딱 달라붙어 나갈 때 이 더리퍼가 만약에 뒤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네 마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뭉쳐서 5마리 전개를 하게 되면 직선주로 해서 이 마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능력은 안 되지만 전개로 어떤 이 인기마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 저는 10번마 더 리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블랙 초콜릿, 2번마 IM짱, 4번마 아침 동자,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더 리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사전 인기도로 봤을 때 인기마가 이 3번마 타우로스킨, 4번마 특급대로, 5번마 글로벌 매직, 7번마 큐피드 워리어, 9번마 파워 빅토리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3번마 타우루스 퀸. 제가 봤을 때 기본 능력은 제일 우수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뭐 싸웠던 마필들도 그렇고 어쨌든 강자팀에서 전력을 다졌던 마필이고요. 우선 상군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2군으로 뭐 승군은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 타우루스 퀸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일단 뭐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선의권 전개도 가능한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우루스 퀸이라는 마필이 최상위군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임팩트 면에서는 조금은 약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앞말이라는 한계는 좀 있지만 상당히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자, 4번마 특급대로가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는 뭐 바닥 추입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두 경주를 보면 이제 바닥 추입을 했죠. 근데 이번 경주 지금 승군전이거든요. 근데 승군전에서 비교적 강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이 마필이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조교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4번마 특급대로가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5번마 글로벌 매직은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21전을 뛴 마필입니다. 역시 승군전이고 3km의 감량 이점은 안고 있지만 이 마필은 성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데 이번 경주 편성은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큐피드 워리어. 그냥 끈끈함을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근성은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은 좀 있는데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솔직히 이 10월 21일 경주, 요게 이제 타우루스 특급대로와 같이 뛴 경주입니다. 저는 이 경주의 모습을 보면서요, 큐피드 원이 선행을 가고 여유 있게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 특급대로가 늦발을 했던 경주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확 치고 들어와서 큐피드 워리어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큐피드 워리어가 조그만 강편성, 그러니까 선행 강편성 쪽에 나오게 되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1월 19일 경주, 이 경주가 생각보다 편성이 엄청나게 강했던 경주입니다. 드래곤스타, 슈퍼피니시, 머니장군, 국대클래스 뭐 이런 마필들이 나왔던 경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행을 가고요, 막판에 걸음이 좀 무뎌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원래 선행마가 앞선에 갔다가 직선주로 결승주로를 남겨놓고 다른 마필들한테 추월을 당하면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큐피드 워리어는 다시 근성 있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큐피드 워리어가 결코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 경주는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큐피드 워리어가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힘 한 배를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큐피드 워리어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죠. 자, 9번마 파워 빅토리. 이 마필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최근에 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이런 스타일의 마필을 잘 타는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상대들이 뭐 그렇게까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파워 빅토리가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큐피드 워리어가 만약에 강하게 선행을 끌고 갔을 때 그 스피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만 좀 유지하고 갈 수 있으면 14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은 저는 분명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2번마 헌터블레이드입니다.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복병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송재철 기수를 놓고 제가 복병마를 추천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자, 이 헌터블레이드라는 마필은 이제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뚝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이제 승군전이었죠. 혼합상군 승군전. 아까도 설명드렸던 뭐 문학스톰, SI 코코가 나왔던 경주인데 이 당시 인기 2위였던 마필입니다. 승군전에도 불구하고. 근데 졸전을 펼쳤는데 초반 스타트가 조금 미스였습니다. 이 헌터블레이드는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밀고 나와서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는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터블레이드는 초반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 앉았습니다. 여기에 타우루스 퀸이 빠르게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번마 헌터블레이드가 선입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힘한 배가 가능한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하지만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헌터블레이드가 만약에 입상을 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타우루스 퀸, 7번마 큐피드 워리어, 9번마 파워 빅토리,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헌터블레이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저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사전 예상을 할 때 배팅이 어려운 경주입니다. 뭐 배팅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상만 하면 되는 거고 배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뭐 배팅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거죠. 저는 실전 배터입니다. 실전 배터기 때문에 제가 배팅을 할 수 없는 거를 배팅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정도 마필은 충분히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강하게 이 마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당일 현장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제가 약하게 봤던 마필이 상당히 좋게 보일 때도 있고, 거꾸로 제가 강하게 추천했던 마필이 현장에서 보니까 뭐 체중이 많이 변동이 됐다라든가 또는 마필 상태가 안 좋았다 이랬을 때는 저도 제외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사전 예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정도의 마필이라면 믿고 배팅을 한다 하는 마필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인기마 위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엉뚱한 말을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엉뚱한 마필을 추천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 말에 배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이 사전 예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뭐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경마는 어쨌든 결국은 본인의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고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말 이름도 모르는데 마법만 갖고 배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하는 방송이 좀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내는데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 좀 세게 배팅해 볼까?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럼 어느 게 맞을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상가를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본인의 공부에 하나의 참고 역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11경주 제가 별로 설명할 마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지 않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번마 리올마 그리고 9번마 나올 스나이퍼 이 두 마필입니다. 물론 인기 1, 2위겠죠. 그럼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해서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말 8번마 울프 플레이 정도까지 결국은 2번, 8번, 9번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어떤 조합, 어떤 형식으로 들어갈지만 결정할 거고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데 배당이 메리트가 전혀 없다. 그럼 구경하고 나올 경주입니다. 물론 뭐 다른 마필들도 선전을 할 수도 있고 뭐 1번마 파이어걸이라든가 뭐 10번마 글로벌 영웅이라든가 느닷없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뭐 7번마 시워윈 이런 마필들도 선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9번마 나올 스나이퍼는 노는 물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2번마 리얼마는 최상위군 다시 말하면 1군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600m 거리든 1400m 거리든 1800m 거리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개에 앞서는 게 마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서울 경마장에 기수 1, 2, 3 뭐 안토니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 좀 더한다면 물론 뭐 경마는 늘 이변이 발생은 하는 거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마필의 싸움에서 끝날 가망이 높고 두 마필 다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8번마 울프 플레이가 만약에 강하게 선행을 나가버린다. 이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선행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전개 흐트릴 수는 있다. 저는 이 정도로만 딱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번마 리얼마, 8번마 울프 플레이, 9번마 나올 스나이퍼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